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HS 코드가 2022년 5월 20일, 그러니까 20일치의 누적 데이터가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HS 코드를 확인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좀 점검을 하시는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점검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엑셀 드리잖아요. 이 엑셀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러스라고 하는 사이트는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고 합니다. 그냥 TRASS 치시면 돼요. 로그인 안 해도 되고요. 수출입 실적이랑 무역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역 통계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죠. 돌아간 다음에 이거를 저는 여러 개를 열어요. 여러 개를 열어서 봅니다. 근데 여러 개를 여는데 뭘 여냐면 이 수출입 통계에서 잠정치 조회를 눌러요. 그럼 여기 이제 코드를 넣고 조회만 누르면 됩니다. 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이게 짜증나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이 되고 나서는 이게 과거 이제 삭제된 거랑 안 된 거랑 이렇게 막 비교를 하기도 해야 되고 실제 이제 기업의 어떤 매출 동향이랑 좀 연동이 되는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일단 이게 자기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이게 뭐 맞는 것들을 좀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좋다고 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기판,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이런 쪽만 시장에서 주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쩔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2차 전지 보죠. 사실 이제 이번에 2차 전지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약간 우연히 겹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노 신소재가 음극재 관련돼서 시설 투자를 하는데 자금 조달하는 공시가 나왔고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서 아, 시장에서는 음극재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자신을 많이 가지는구나. 거기서 이제 LNF가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양극재도 시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음극재 좋아지고 양극재 좋아지면은 다른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회사들도 그 호성 같은 경우는 실적발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는 결국 수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플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셀 관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 눌러 보시면은 4월 달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슬로우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2차 전지가 4월 달에는 그렇게 뭐 썩 매력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월 달 데이터가 20일 누적이고 지금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MOM으로도 좋아지고 거의 한 3월 달 이상의 어떤 데이터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한 지금 이게 14, 16이라고 앞에만 우리가 보면 16, 14인데 이게 5월 달 누적으로 보고 한 31 일까지 보게 되면 한 19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셀 데이터 괜찮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LNF 데이터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양극활 물질 수출 데이터거든요. 저도 이게 수출 데이터가 개정돼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다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시면 되고 뭐 제 데이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조사를 해서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양극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요. 좋잖아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MOM으로.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좋은 어떤 그림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장기적으로 실적 좋아질 수 있는 캐파 증설 뭐 이런 게 있는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비실비실하면은 또 시장에서는 야, 이거 좀 슬로우해지거나 주가가 또 조정받거나 좀 짜증나는 어떤 주가 흐름이 되는데 지금 시장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재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재들이 있겠지만 저는 동지 세미캠이랑 원익 현실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동지 세미캠도 보시게 되면 포토 레지스트 수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동진이라고 맞춰야겠네. 오타가 자꾸 있어가지고 셀을 쌍시옷으로 써야 되는데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서 누르면은 동진 세미캠 포토 레지스트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MOM으로 좋아지고 QQ와 YY로도 좋아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이걸 보는 게 뭐 잠깐 이제 1, 2, 3월 달 보게 되면 좀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뭘 보려고 하냐면 요 3개월 누적을 통해서 1분기 실적을 가늠을 하고 4월, 5월과 그리고 이 4월, 5월 트렌드를 통해서 6월 달의 어떤 수출 데이터를 약간
그 추정되면서 느껴보면서 이 1 분기 대비 2 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YY로 좋아진다." 이거 해석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저는 QOQ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걸 지금 플레이해야 된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단기 가시성, 실적 가시성이 높은 것들을 플레이하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 뭐 YY로 실적 좋아지는 거 사자고 한 말 해 봐야 시장에서는 귀등도 안 듣는다. 결국 이제 QOQ랑 YY 두 가지가 좋아져야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종목 찾기가 힘들어."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HS 코드나 또는 수주 잔고나 또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통해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캐파 증설해 가지고 좋아지는 기업들, 또는 뭐 단기적으로 수출 코드들, 또는 수주 잔고를 통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종목들을 구성을 뭐 한 50 에서 한 100개 종목 정도만 하면 그중에서 골라서 하는 사람이랑 맨날 새로운 거 찾아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고 골라서 하는 사람이랑 확률이 다르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가두리가 유니버스라고 하면 그 유니버스 안에서 종목을 자꾸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포토레지스트도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데이터면은 4월 달 데이터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1, 2, 3월 누적이랑 지금 4월 달 들어가서 생긴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1 분기 대비 2 분기 QOQ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YY로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이건 지금 QOQ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데이터를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과거 수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따로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제 동진 세미캠 영상이나 원익현시 영상에서 있죠.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시다 아시다시피 QOQ랑 YY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내 주식은 QOQ로 안 좋아지지만 YY로 좋아져. 그거는 그냥 팩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주식 참여자들은 일부 주식만 사고 싶은 거고, QOQ랑 YY로 둘 다 좋아지는 거를 지금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애매한 건 다 지금 제껴 버리고. 제가 기관 투자자였을 때는 약간 애매한 것들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종목이라는 게 포트폴리오를 깔기 위해서 플레이하는 거니까. 그래야 그 포트폴리오를 까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가 됐는데 애매한 걸 왜 사겠어요? 안 사죠. 그냥 QOQ랑 YY 둘 다 좋아지는 거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원익 QNC를 좋아하는데, 원익 QNC는 수출 데이터보다는 이제 수입 데이터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수입 누르고 컨트롤 V 누르고 조회 누르게 되면 이 원익 QNC의 실적을 어느 정도 바로미터로 되는 원재료 수입 데이터가 있어요. 그 원재료 수입 데이터를 보니까 엄청 좋아요. 지금 보게 되면 5월 달만 보더라도 거의 누적으로 4월 달을 넘어섰어요. 지금 딱 봐도 1 분기랑 2 분기 대비해서 훨씬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주가가 올랐는데 전혀 비싸 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야, 이거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못 사는 분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면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용기기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수출이 나올 거야라고 이제 뭐 애널리스트도 분석을 하고 기관 투자자도 분석을 하겠지만,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다들 이 수출 데이터를 보고 플레이한단 말이에요. 이 수출 데이터가 꽤 한두 달 전부터 슬로우해졌어요. 이게 슬로우해지니까 시장에서 안 보죠. 아, 이거 수입으로 바꿨네. 이거 수출로 눌러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자, 미용기기 수출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 볼게요. 조금 걸리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1.5 배속도로 보세요. 이 수출 데이터가 조금 슬로우해졌어요. 이게 4월 달부터 이미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4월 뭐 한 10 일치만 보더라도 한 달치가 대충 눈대중이 되니까 '야, 이거 좀 슬로우해지는데? 1 분기 때 웬만한 장비를 다 땡겨간 거 아닐까? 조금 슬로우해진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져 있으니까 '일단 나는 차익 실현해야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패는 걸 거예요. 아니 이미 팼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이런 거 자꾸 보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월 단위로 이제 수출 데이터 보고 주식 플레이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 이거라도 봐서 좀 부지런하게 해서 돈 먹겠다는데 이걸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뭔가 좀 장기 투자하는 토양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길게 투자하세요. 저는 그냥 요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어요. 이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안 맞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좀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 수출 데이터의 핵심이 이제 삼양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삼양식품 수출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지워가면서 조회를 눌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뭐 YY로 좋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MOM이나 또는 그 MOM의 어떤 트렌드가 계속 올라가는 어떤 트렌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삼양식품이 3월 달까지는 수출 데이터가 좋았는데 4월 달 10 일치만 보더라도 뭔가 좀 애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 봉쇄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수출이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다들 겁먹고 때렸겠죠. 그리고 나서 5월 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단 20 일치를 보게 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데이터가 지난달 대비 좋고 어쩌면 이게 3월 달에 가장 높았던 데이터 대비해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수출 데이터를 볼 때 MOM으로도 보지만 전반적으로 1 분기와 2 분기의 어떤 실적에 대한 흐름을 또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 단기적으로 이 수출 데이터가 월 단위 수출 데이터가 임팩트를 받으려면 시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수출 데이터를 넘어서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삼양식품도 주가가 지금 조정받아 있는데 요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는 아마 지금 3월 달 수출 데이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아마 그 지금 제가 이거 찍는 게 5월 22 일인데 월요일 날 5월 23일 날 아마 삼양식품도 좀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스트를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이거 뭐 무조건 이게 다 그 실적에 100% 연동된다라고 보장은 못 해요. 그렇지만 어렴풋이 우리가 회사의 업황에 대해서 눈치를 챌 수는 있다. 그래서 뭐 기판 같은 것들도 있고 한데 한번 잘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엑셀은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거라서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몇 개 수출 코드 좀 잘 정리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